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가 천교수입니다. 천교수방에서 많은 분들과 좋은 결과 만들고 있습니다. 의사소통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1월 4일 해외 축구 8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즈 유나이티드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리즈 유나이티드는 다니엘 파르케 감독의 지휘 아래 특유의 에너지 넘치는 압박 축구를 구사하고 있으나 수비 불안으로 인해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리즈의 선봉장은 팀 내 최다 득점을 책임지고 있는 주포 도미닉 칼버트로인다. 그의 날카로운 킥력과 결정력에 기대를 걸고 있다. 성난 황소라 불리는 윌프리드 뇰토의 저돌적인 돌파 또한 위협적이며 중원의 살림꾼 에단 암파두가 맨유의 기술적인 미드필더들을 거칠게 몰아붙여야 한다. 리즈는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경기 시작 휘슬과 함께 미친 듯한 전방 압박으로 맨유를 당황하게 만든 뒤 빠른 역습으로 승부를 보려 할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루벤 아모림 감독 체제에서 전술적인 색채를 입혀가고 있지만 기복 있는 경기력으로 6위에 머물러 있다. 상위권 도약을 위해서는 이 까다로운 원정에서 승점 3점을 챙겨야 한다. 맨유의 키플레이어는 캡틴 브루노 페르난데스다. 거친 압박 속에서도 킬패스를 찔러주고 경기를 조율할 수 있는 그의 능력이 절실하다. 허나 오늘 경기에서는 허벅지 부상으로 인해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 최전방의 브라이언 음베모가 리즈의 거친 수비수들과 싸워주며 득점을 노려야 하지만 국대 차출로 인해 오늘 경기에는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신성 코비 마이누의 부상 이탈도 팀에게는 아쉬운 상황이다. 맨유는 엘런드 로드의 살벌한 분위기에 휘말리지 않고 냉정함을 유지하며 리즈가 라인을 올릴 때 발생하는 뒷공간을 스피드로 공략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다. 객관적인 전력과 스쿼드의 질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확실히 앞서 있다. 하지만 엘런드 로드에서 펼쳐지는 장미 전쟁은 항상 변수가 많다. 리즈 선수들은 평소보다 120%의 활동량을 보여줄 것이며 맨유가 초반 기세에 눌린다면 고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맨유의 경우 핵심 선수들의 부상과 국대 차출로 인한 전력 누수가 매우 크다. 이번 경기 리즈 유나이티드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로 풀럼 대 리버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풀럼은 마르코 실바 감독의 지휘 아래 탄탄한 조직력과 빠른 측면 공격을 앞세워 프리미어리그의 허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8승 8패라는 기록은 그들이 비기는 경기를 싫어하고 강팀을 상대로도 맞불을 놓는 팀임을 증명한다. 풀럼의 엔진은 에밀 스미스 로우다. 이 선에서 보여주는 그의 창의적인 패스와 전진 드리블은 리버풀의 압박을 풀어낼 핵심 열쇠다. 다만 최전방 공격수 호드리구 무니스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나설 수 없다는 것은 뼈아프다. 팀 내 최다 득점을 책임지고 있는 해리 윌슨과 라울 히메네스의 결정력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 풀럼은 좁은 크레이븐 코티지의 특성을 활용해 리버풀을 강하게 압박하고 역습으로 대어 사냥에 나설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리버풀은 아르네 슬롯 감독 체제에서 강력한 공격 축구를 구사하고 있으나 6패라는 숫자가 말해주듯 수비 집중력 저하로 인해 기복 있는 시즌을 보내고 있다. 챔피언스리그 티켓이 걸린 4위 자리를 지키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런던 원정 승리가 필수다. 리버풀의 심장은 여전히 모하메드 살라다. 그의 득점력과 플레이메이킹은 풀럼 수비진에게 공포의 대상이다. 다만 살라는 국대 차출로 인해 오늘 경기에 나설 수 없다. 팀 내 최다 득점자인 위고 에키티케의 결정력과 최전방 공격수 코디 각포의 파괴력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 리버풀은 원정이지만 점유율을 지배하며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이다. 객관적인 스쿼드 퀄리티에서 리버풀이 월등하다. 뿐만 아니라 올 시즌 성적과 전반적인 경기력에 있어서도 리버풀이 우세하다. 리버풀의 초호화 공격진을 풀럼이 90분 내내 제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두 팀 모두 완전체 전력으로 나설 수 없는 것은 피차 마찬가지다. 하지만 두 팀 모두 플랜 B로 맞붙는다면 선수층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리버풀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리버풀이 전후반 내내 경기를 주도하며 승점 3점을 따낼 것이다. 이번 경기 리버풀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세 번째로 토트넘 대 선더랜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토트넘은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닭공 전술이 이번 시즌 파해법을 드러내며 고전하고 있다. 12위는 유럽 대항전 출전을 목표로 하는 토트넘에게는 만족할 수 없는 성적이며 7패는 뒷문 단속 실패를 의미한다. 새해 첫 홈 경기에서 반드시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 토트넘의 핵심은 히샬리송지 안드라지다. 그는 팀 내 최다 득점을 책임지며 공격을 이끈다. 선덜랜드의 수비진을 허물 가장 강력한 무기라 볼 수 있다. 또한
상대의 빠른 역습을 차단할 미키 판더펜의 스피드는 필수적이다. 허나 최전방 공격수 도미닉 솔랑케의 부상 이탈은 팀에게 대단히 아쉽다. 비록 팀은 부상 병동이지만 그럼에도 토트넘은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며 경기를 주도하려 할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선덜랜드는 레지스 르브리스 감독 체제에서 젊고 역동적인 에너지로 리그 판도를 흔들고 있다. 4패밖에 당하지 않은 끈끈함과 7위라는 성적은 그들이 더 이상 승점 자판기가 아님을 증명다. 선덜랜드의 핵심은 윌슨 이시도르다. 그는 팀 내 최다 득점을 책임지고 있으며 공격을 이끄는 선봉장이다. 중심에는 벨링엄 가문의 재능 조부 벨링엄이 있습니다. 중원에서 공수를 오가는 그의 활동량과 클러치 능력은 토트넘의 중원을 압도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골키퍼 로빈 루에프스의 선방 능력은 승점 확보의 1등 공신이다. 선덜랜드는 원정이지만 주눅 들지 않고 토트넘이 라인을 올릴 때 발생하는 뒷공간을 허물려 할 것이다. 전형적인 창과 방패의 대결 구도로 볼 수 있다. 토트넘은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특유의 닭공 전술을 들고 나올 것이다. 반면 선덜랜드는 수비에 보다 포커스를 맞추며 역습을 통해 실리를 추구하려 할 것이다. 올 시즌 선덜랜드가 강팀들을 상대로도 쉽게 지지 않는 끈질긴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을 비추어 봤을 때 토트넘으로서도 결코 쉽지 않은 경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레알 마드리드 대 베티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레알 마드리드는 이번 시즌에도 막강한 스쿼드를 앞세워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 동시 석권을 노리고 있다. 홈에서 베티스를 상대로는 의외로 고전했던 징크스가 있지만 우승 경쟁을 위해서는 승점 3점이 필수다. 마드리드의 공격은 세계 최고의 트리오가 이끈다. 킬리안 음바페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결정력은 베티스 수비진에게 공포 그 자체이며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의 측면 파괴력은 상대 수비 밸런스를 무너뜨릴 것이다. 중원의 엔진 주드 벨링엄의 클러치 능력과 박스 침투는 답답한 흐름을 깰 핵심 열쇠다. 다만 주포 음바페는 부상으로 인해 오늘 경기에는 나설 수 없다. 사비 알론소 감독은 홈팬들 앞에서 압도적인 점유율과 빠른 공수 전환을 통해 베티스의 밀집 수비를 초반부터 두들겨 다득점 승리를 노릴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레알 베티스는 마누엘 페에그리니 감독의 지휘 아래 특유의 기술적이고 조직적인 축구를 구사하고 있다. 실무라는 기록은 그들이 얼마나 끈질긴 팀인지 동시에 승부를 결정짓는 힘이 다소 부족함을 보여준다. 최전방의 치미 아빌라가 역습 한 방을 해결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으며 공수의 핵심 자원들이 부상과 국대 차출로 결장하는 공백을 얼마나 잘 메울 수 있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레알 베티스는 마드리드 원정에서 무리하게 맞불을 놓기보다는 수비 라인을 내리고 역습으로 대어 낚기에 나설 것이다. 객관적인 스쿼드 퀄리티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레알 베티스를 압도한다. 레알 베티스가 끈끈한 수비 조직력을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베르나베우에서 세계 최강의 공격진을 자랑하는 레알 마드리드의 파괴력을 90분 내내 무실점으로 막아내기는 어렵다. 레알 마드리드가 점유율 싸움에서부터 우위를 점하며 승점 3점짜리 경기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다섯 번째로 맨체스터 시티 대 첼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맨체스터 시티는 호셉 과르디올라 감독의 지휘 아래 여전히 강력한 우승 후보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비록 4패를 당하기는 했지만 홈에서의 파괴력은 여전히 리그 최강이다. 시티의 괴물 엘링 홀란은 첼시의 수비진을 힘과 높이로 짓누를 준비를 마쳤다. 그의 득점력은 언제나 상수의 값이다. 또한 필 포든의 유려한 드리블과 좁은 공간에서의 탈압박은 밀집 수비를 파괴할 솔루션이다. 중원의 지휘자 로드리가 첼시의 역습을 사전에 차단하며 경기를 지배해야 한다. 맨시티는 점유율을 70% 가까이 가져가며 반코트 게임을 유도하고 쉴 새 없는 패스워크로 첼시 수비의 균열을 내 다득점 승리를 노릴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첼시는 젊은 선수들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5위까지 올라섰다. 육무라는 기록이 말해주듯 쉽게 지지 않는 팀으로 변모했지만 상위권 도약을 위해서는 강팀을 잡는 한 방이 필요하다. 이 경기의 주인공은 단연 친정팀을 방문하는 콜 파머다. 리그 최고의 크랙으로 성장한 그의 창의성과 득점력은 맨시티에게 가장 큰 위협이다. 최전방의 주앙 페드로가 맨시티의 높은 수비 라인 뒤를 파고들어 득점을 노려야 하며 중원의 모이세 카이세도와 엔조 페르난데스가 로드리와의 허리 싸움에서 밀리지 않아야 승산이 있다. 첼시는 맨시티의 파상 공세를 6탄 방어로 막아낸 뒤 스피드를 활용한 치명적인 카운터 어택으로 대열을 낚으려 할 것이다. 첼시가 이번 시즌 끈끈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에티하드 원정에서 맨시티의 조직력을 견뎌내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맨시티는 선두 아스널과의 승점 차를 좁혀야 하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있는 터라 경기 초반부터 강하게 몰아붙일 것이다. 두 팀 모두 득점을 기록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끝내 승리는 홈팀 맨체스터 시티의 몫일 것이다. 이번 경기 맨체스터 시티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여섯 번째로 인테르 대 볼로냐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인터 밀란은 크리스티안 키부 감독의 지휘 아래 세리에 A 최강의 스쿼드를 자랑한다. 이번 시즌 12승 4패라는 기록은 그들이 비기는 경기를 거부하고 오직 승리만을 위해 공격적으로 나선다는 것을 방증한다. 홈에서의 인테르는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다. 팀의 상징이자 캡틴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의 결정력은 절정에 달해 있으며 파트너 마르쿠스 튀랑의 스피드와 연계 플레이는 볼로냐 수비진을 찢어놓을 태세다. 중원의 사령관 하칸 차라노올루의 대포할 중거리 슛과 경기 조율은 상대의 밀집 수비를 파괴할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좌측면의 지배자 페데리코 디마르코의 정교한 크로스는 언제든 득점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인터 밀란은 홈팬들의 압도적인 응원 속에 초반부터 높은 라인을 유지하며 소나기 슈팅을 퍼부어 볼로냐의 기세를 꺾으려 할 것이다. 이어서 볼로냐는 빈센조 이탈리아노 감독 체제에서 공격적이고 현대적인 축구를 구사하며 지난 시즌의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7위는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진출권이지만 챔피언스 리그 티켓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선 대여 사냥이 필요하다. 볼로냐의 에이스는 우측면의 파괴자 리카르도 오르솔린이다. 안으로 접고 들어오며 때리는 그의 왼발 가마차기 슈팅은 인터 밀란 수비진이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중원의 엔진 루이스 퍼거슨의 왕성한 활동량과 박스 침투는 인테르의 강력한 중원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힘이며 최전방의 산티아고 카스트로가 역습 상황에서 한 방을 터뜨려줘야 한다. 볼로냐는 산시로 원정이지만 물러서지 않고 강한 전방 압박으로 인테르의 빌드업 실수를 유발한 뒤 스피드를 활용해 맞불 작전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인터밀란은 홈에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팀이다. 특히 무승부 없이 승패가 확실하게 갈리는 스타일은 그들이 약팀이나 중위권 팀을 상대로 확실하게 승점을 챙긴다는 뜻이기도 하다. 볼로냐가 조직력이 좋고 까다로운 팀인 것은 사실이나 라우타로와 튀랑의 투톱 파괴력을 90분 내내 감당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중원 싸움에서도 바렐라, 차라노울루, 미키타리안 라인이 볼로냐를 압도할 것이다. 이번 경기 인테르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일곱 번째로 파리 생제르맹 대 파리 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파리 생제르맹은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지휘 아래 세대 교체에 성공하며 조직적인 팀으로 거듭났다. 2패가 있지만 홈에서의 파괴력은 여전히 리그 최강이다. 주포 브래들리 바르콜라의 측면 스피드는 상대 풀백들을 공포에 떨게 할 것이며 중원의 사령관 비티냐가 경기를 조율하며 점유율을 지배할 것이다. PSG는 더비 라이벌을 상대로 압도적인 전력차를 보여주기 위해 초반부터 강한 전방 압박을 통해 다득점 승리를 노릴 것이다. 이어서 파리 FC는 스테판 질리 감독의 지도 아래 승격 후 일부 리그의 높은 벽을 실감하고 있다. 14위지만 강등권과 격차가 크지 않아 승점이 절실한 상황이다. 파리 FC의 에이스는 테크니션 일란 케발이다. 작은 체구지만 뛰어난 드리블과 왼발 킥력을 갖춘 그는 PSG의 압박을 풀어내고 역습을 전개할 핵심이다. 베테랑 미드필더 막심 로페즈의 경기 운영 능력은 PSG의 파상 공세를 견뎌내는데 필수적이며 공격수 장필립 크라소가 찾아오는 한 번의 기회를 득점으로 연결해야 한다. 파리 FC는 전력 열세를 인정하고 파이브백에 가까운 극단적인 수비 전술을 펼친 뒤 역습을 통해 자이언트 킬링을 노린다. 전력 차이가 너무나 뚜렷한 매치업이다. 파리 FC가 더비라는 특수성을 안고 평소보다 200%의 투지를 보여주겠지만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PSG의 템포를 90분 내내 견디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바르콜라, 덴벨레로 이어지는 PSG의 이선 공격 라인을 파리 FC가 감당하기는 역부족이다. PSG의 승리는 기정사실화나 다름없으며 대승까지도 기대할 만하다. 이번 경기 파리 생제르맹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소시에다드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레알 소시에다드는 이번 시즌 펠레그리노 마타라초 감독 체제에서 최악의 위기를 맞이했다. 탄탄했던 조직력은 온데간데 없고 8패라는 성적표는 그들이 공수 밸런스를 잃어버렸음을 증명한다. 강등권과의 승점 차가 거의 없어 홈에서 반전이 절실하다. 소시에다드의 희망은 일본의 에이스 구보타케우사다. 우측면에서 안으로 파고드는 그의 드리블과 창의적인 패스만이 아틀레티코의 질식 수비를 뚫을 유일한 해법으로 보인다. 캡틴 미켈 오야르사발의 리더십과 득점력이 살아나야 한다.
소시에다드는 홈팬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려 하겠지만 아틀레티코의 역습을 두려워해 수비적인 안정감에 더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다. 이어서 원정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의 촐로리스모 철학 아래 여전히 단단하고 효율적인 축구를 구사하고 있다. 3위 자리를 굳건히 하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기 위해 흔들리는 소시에다드를 제물로 삼으려 한다. 이번 경기의 관전 포인트는 친정팀을 방문하는 괴물 알렉산데르 세를로트다. 지난 시즌까지 소시에다드의 주포였던 그가 아틀레티코의 유니폼을 입고 아노에타에 돌아와 비수를 겨눈다. 그의 피지컬과 결정력은 소시에다드 수비진에게 공포의 대상이다. 축구 도사 앙투안 그리에즈만의 경기 조율과 훌리안 알바레즈의 왕성한 활동량 및 침투는 공격에 파괴력을 더한다. 철벽 수문장 잔 오블락이 버티는 뒷문은 소시에다드의 무딘 창을 쉽게 막아낼 것이다. 두 팀의 현재 분위기와 전력 차이가 뚜렷하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득점력 빈곤과 수비 불안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반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공수 밸런스가 매우 안정적이다. 특히 소시에다드의 수비진이 세를로트와 알바레즈의 조합을 막아내기 버거워 보인다. 소시에다드가 홈에서 악착같이 버티더라도 아틀레티코의 파상 공세를 90분 내내 제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전후반 내내 경기를 주도하며 승점 3점을 따낼 것이다. 이번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